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네, 어제 귀국해서 오늘 클리퍼스 덴버 경기 잘 중계하고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또 이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있다가 SK와 KT의 KBL 4강 플레이오프 2차전 중계하니까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극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왜 다쳤는지,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언제쯤 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더티한 파울로 한 명의 에이스를 보내버린 루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우선 제가 이번 시즌 파이널 MVP로 예상한 제이슨 테이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과 치른 1차전에서 오른쪽 손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플로우 위로 떨어졌는데 테이텀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만 이때 저는 조 마줄라 감독이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이 마줄라 감독이 테이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Get up, get up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파서 쓰러져 있는 애한테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보통 사이코가 아니긴 합니다만 자기 선수가 다쳤고 부상 부위가 손목인데 일어나라고 하는 장면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자, 엑스레이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고요. 음성이 엑스레이 결과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하지만 2차전은 결장했습니다. 자, 테이텀을 대신해서 아라 호포드가 주전으로 출전을 했는데 결국 보스턴 셀틱스가 올랜도 매직과의 홈 2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의 활약이 돋보였고요. 테이텀의 부상과 별개로 2차전을 잡아낸 보스턴, 시리즈 전적 2대0 우위와 함께 올랜도 원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1차전에서 오른쪽 손목 뼈 부상을 입었고요. 2차전 결장, 3차전 현재까지는 출전 여부 불투명이지만 하체 쪽 부상 부위가 아니고 그리고 또 경미하다고 하니 웬만해서 3차전에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테이텀의 상태가 좀 좋지 않다면 3차전까지 결장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부상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KCP와 또 웬델 카터 주니어와 함께 충돌이 있었고, 자 그리고 오른쪽 손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짚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손목을 지금 크게 다칠 뻔했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오른쪽 손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했는데 결국에 테이텀을 2차전 결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지난 2차전에서 불의의 부상을 입었죠. 워리어스는 원정에서 열린 1차전 잡아내면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빼앗아 왔습니다만, 하지만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지미 버틀러가 골반 타박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8분밖에 뛰지 못했고 2차전은 워리어스가 졌습니다. 자, 그리고 3차전을 앞둔 현재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고요. 2차전 끝나고 나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이 워리어스에게 이틀의 휴식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웃은 확정이 아니고 출전 불투명, 그리고 MRI 검사 결과 골절 혹은 구조적인 손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 엉덩이 근육 타박상이라는 이런 부상 부위인데 경미하다면 3일에서 5일 이내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엉덩이 근육 타박상을 입었고 다행히 뼈가 부러졌거나 구조적인 손상은 없다고 합니다. 자, 샴즈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선 최선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1차전에서 버틀러는 스테픈 커리와 56점을 합작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이겼고요. 2차전에서는 8분 뛰고 불의의 부상으로 아예 아웃, 팀은 졌습니다. 그리고 3차전 출전 여부 불투명. 버틀러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 골든스테이트 휴스턴 굉장히 6탄전이 펼쳐지고 있고 강한 파울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버틀러의 출전 여부가 이 시리즈의 길이는 물론이고 승패까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부상 장면 보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려보면
네, 상당히 위험하게 떨어졌죠. 여기서 디그릿, 그다음에 스티븐 애덤스, 또 아멘 탐슨 등등이 연루되어 있는데 저는 뭐 이 플레이가 고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자, 보시면 디그릿 너무 놀랬고 스테픈 커리 머리를 감싸지고 벤치에서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충격이 뭐 상당했죠. 네, 이거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버틀러가 더 이상 뛸 수 없었고 여기서 밀렸어요. 그렇죠. 밀리면서 아멘 탐슨이 림 쪽으로 다이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지미 버틀러와 충격, 그리고 버틀러의 두 발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상체부터 떨어지는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스테픈 커리가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고, 자, 여기서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뭐 들것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직접 발을 내딛지 못한 채로 플로어를 떠난 게 아니라 그래도 직접 걸어갔다는 것, 이 부분은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맞이한 3차전, 웨스트브룩은 왼쪽 발 부상으로 3차전 도중에 아예 아웃됐습니다. 전반 끝날 즈음에 사이드 리포트에 따르면 웨스트브룩이 발 부상을 입었고 출전 여부,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 퀘스처너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3차전 팀은 가비지 패배로 물러났습니다. 자, 벤치 득점도 그 탓에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6대 31로 절대 열세였어요. 6대 31 심각하죠. 그렇다면 주전 라인업에서 덴버 너게츠가 클리퍼스를 25점 차 이상으로 압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결국에는 벤치 득점 완벽한 열세였습니다. 자, 다음 4차전 장소 역시 클리퍼스 홈구장인 인투이 돔이고요. 자, 홈에서 떠나는 1패로 덴버 너게츠는 이미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빼앗긴 상태죠. 반드시 4차전을 잡고 홈으로 가야 잃어버린 홈코트 2점도 되찾아올 수 있고, 만약에 진다면 1대 3 탈락 위기에 놓이는 엘리미네이션 경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전은 덴버 너게츠에게 머스트 윈,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1차전에서 웨스트브룩 클러치 수비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에서 제임스 하든의 터치를 유도했던 굉장히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2차전에서는 23분 뛰면서 14득점 4리바운드 1어시스트 활약했지만 팀은 졌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3차전 왼쪽 발 부상으로 9분 출전 3득점 1어시스트에 그쳤고요. 4차전은 현 시점에서 출전 여부 불투명입니다. 자, 그런데 덴버 너게츠는 웨스트브룩만 아픈 게 아니에요. 현재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부상 중입니다. 원래 정규 시즌이었다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더 쉬어야 했대요. 이거는 제가 아까 경기 중에도 인터뷰를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뭐 정규 시즌이 아니라 플레이오프고,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 어깨 부상이 정규 시즌이었다면 뭐 한 달에서 한 5주가량 더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상이지만, 일단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어깨 상태가 2급 염좌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뛴다고 합니다. 다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인터뷰에 따르면 20-30% 정도밖에 정상 컨디션에 비해서 20-30%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4차전에 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상당히 제한된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터 주니어가 이야기하기로 어떻게든 내가 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전은 하겠지만 내가 느낀 몸 상태는 20-30%였다. 상당히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덴버 너게츠는 부상과 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로스터가 두껍지 않은데 이래저래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논란의 부상 장면, 바로 자모란트가 피해자였는데요. 루돌트의 더티한 파울로 치명적인 엉덩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에 아웃됐고 뛰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모란트가 부상을 입기 전까지 한때 67대 40으로 앞서 나갔던 멤피스, 그런데 후반 들어서 31대 63으로 밀리면서 27점 차 리드가 사라졌습니다. 소실됐어요. 박탈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스코어 108대 114로 뼈아픈 역전패를 떠안았습니다. 그야말로 무난하게 앞서갔고, 이대로라면 멤피스의 시리즈 첫 승을 뭐 예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멤피스 에이스를 부상으로 잃은 이후에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고요. 3경기 만에 짐을 쌀 수 있는 엘리미네이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인 패배였죠. 자, 그리고 자모란트는 내일 MRI 검진 이후에 출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떨어졌지만 부상 부위는 엉덩이라고 해요. 자, 1차전 모란트의 부진과 함께 멤피스는 썬더를 맞아서 51점 차, 51점 차 가비지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2차전 모란트는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40분을 소화했지만 99대 118로 또다시 졌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 도합 몇 점 차가 났나요? 70점 차가 났어요. 굉장히 일방적인 시리즈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3차전 멤피스가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모란트라는 선장을 잃으면서 결국 역전패를 떠안았습니다. 3차전 27점 차를 지키지 못한 채 역전패를 떠안았고, 자 4차전 모란트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MRI 검진 이후에 출전 여부를 결정할 텐데 하체 부상이었고 점프를 정점으로 뛴 이후에 곧바로 쓰러졌기 때문에 뛰더라도 제 컨디션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상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 스카리 피펜 주니어가 아주 뒤쪽으로 무심하게 노루 패스 건넸죠. 모란트 이미 스텝 밟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륙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륙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루돌트가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넘어지는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잡아채버리죠. 일단 더티한 플레이예요. 그냥 너를 담궈버리겠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네가 이 상태에서 바디 밸런스 잡으면 오케이. 근데 다치면 어쩔 수 없고 전형적인 더티 플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완전히 균형을 잃게 되고 루돌트는 상당히 위험한 파울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머리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손목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골반부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모란트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거는 참 루돌트가 워낙 이런 드러운 파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는데 팔을 이렇게 갖다 댈 필요가 없잖아요. 자, 보시면 완전히 양팔로 모란트를 강하게 가격했고 그 다음에 머리 쪽에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발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장면이 뭐 확실하겠네요. 루돌트는 이런 류의 파울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폴 조지의 무릎 부상을 야기했던 루돌트의 굉장히 더러운 파울이죠. 왜냐하면 착지 지점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발 밟고 쓰러지든지 무릎이 뭐 뒤틀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러운 플레이를 합니다. 나 만나면 여러분 쫄게 만들 거예요. 아시겠어요, 폴 조지? 자, 여기서 과신점. 자, 더러운 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발을 깊숙하게 안 내밀거든요. 진짜 보기만 해도 무릎 시큰거리죠. 그리고 루돌트 보시면 여기서도 다리 걸어버리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다리 걸어버리는 거. 축구를 하세요. 캐나다 출신이면 축구를 하라고. 진짜 여기서 다리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체 쓰는 거 보면은 뭐 얼마나 더티한 플레이를 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어디를 나 진짜 너 고추 없냐? 보시면은 데니얼 게퍼드 이걸 움켜줘버리죠. 진짜 지금 심판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자체는 뭐랄까 교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디그린 같은 거야. 그냥 내추럴 본 더티 플레이입니다. 아주 더러운 플레이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재밌나요? 저는 전혀 재밌지 않고 유쾌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진짜 여러분 뽕알도 아니고 진짜 조시 귀디를 쳐버렸네. 열받아 진짜. 이런 플레이가 전혀 재치 있거나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리 걸어버리죠. 또 지가 3점 쏘고 쏘는 다리 걸어버리는 건 뭐야? 창조적인 더티 플레이죠. 너무 더럽습니다 진짜. 자, 여기서 다리 걸리는데 여러분 그래 다리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 라고 하기에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다치는 게 아니라 손목을 다쳐요. 제가 예전에 차를 그 서비스 센터에 맡겨놓고 가다가 여러분 화단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알죠? 화단에 이렇게 스트로 재질, 약간의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걸어놓죠. 제가 그걸 못 보고 가다가 짚었어요. 이렇게 손목을 집었는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균형을 잃으니까 손목을 강하게 짚을 수밖에 없고 내 체중까지 이렇게 짚다 보니까 그게 한 7, 8년 전이었는데 이러면 제일 위험한 게 다리가 아니라 손목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때 진짜 이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돌트의 저런 플레이가 얼마나 계산되고 치밀한 행동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면 진짜 저런 플레이를 사무국은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 상황에서 루돌트의 파울이 일반 파울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파울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사무국이 내버려 두는 거잖아. 플래그런트 파울 줘야죠.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유독 사무국이 하드한 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더티한 파울이고 여기서도 돈치치한테 뭐 돈치치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자, 여기서도 공중에서 팔을 낚아채는, 뭐 물론 이거는 루즈볼을 다투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주 과격하고 더티한 파울을 일삼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루돌트는 최근 한 2, 3년 놓고 봤을 때 제 개인 기준으로 제일 더러운 선수예요. 뭐 물론 디그린도 있고 야니스도 있지만 디그린은 제가 뭐 제 채널을 통해서 워낙 많이 깠었고 또 골든스테이트 일부 팬들이 제가 디그린을 많이 깐다고 뭐 구독 취소 누르고 많이 나가시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텐선비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농구를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어릴 때부터 이런 스포츠를 즐겼던 사람으로서 고의로 담그는 선수 너무 싫어합니다. 어제 저는 아멘 탐슨은 담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루돌트는 본인의 저런 과거 행적이 있고 그동안 쌓아놨던 업보가 있기 때문에 모란트를 저렇게 보내버린 것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나왔을 때 저는 사무국이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저런 플레이를 하면 플래그런트 파울로 적어도 그 경기에서 뛸 수 없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고의적인 부상, 누가 봐도 담그는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출장 정지를 세게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만약에 이 경기로 이런 파울로 인해서 모란트가 5경기 못 나오면 똑같이 못 나오게끔 복귀할 때까지 똑같은 결장 경기 수를 만들어버리면 좋지만, 뭐 그거는 사실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제 바람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더티 플레이에 대한 제재,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NBA는 그런 게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브루스 보웬이 발 넣고 지금 클리퍼스 코치인 단테이 존스가 코비 브라이언트 슛 쏠 때마다 발 집어 넣어도, 또 야니스가 어빙을 담그고 파출리아가 레너드를 보내버려도 출장 정지는 없어요. 다친 선수가 억울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 플레이오프의 기조 자체가 휴스턴 골든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더티한 파울들, 터프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런 그린이 팔꿈치 날리고, 그 다음에 페이튼이 덩크 칠 때 뒤에서 밀고, 또 휴스턴이 스테픈 커리를 막는데 뒤에서 껴안고 약간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고, 또 드래먼드 그린이 또 드러운 플레이를 해도 지금 전체적인 콜의 기조 자체는 우리 80년대 90년대 한번 돌아가 볼까? 정규 시즌은 쓸쓸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농구의 향수를 한번 팬들에게 맛보게 해줄까? 마치 1억이라도 하듯이 너무너무 터프하고 또 때로는 더티한 플레이가 나오게끔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치면 안 되죠. 플레이오프의 주인공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더티한 플레이 나오고 잡아 끌고 컨택하고 이런 플레이가 계속해서 SNS상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1라운드처럼 부상자가 많이 속출하는 시리즈도 없어요. 이거는 사무국이, 심판들이 경기를 잘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저는 루돌트,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선수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또 멤피스가 그 부상 때문에 모란트를 잃었습니다. 4차전 출전할지 혹은 뭐 출전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썬더가 젊고 어린 팀이라 하더라도 루돌트가 이런 더티한 플레이를 해서는 좋은 평가 못 받는다. 골든스테이트도 결국 디그린이 온갖 더러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팬도 많지만 까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스포츠맨십과 동업자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이 챔피언십 칼리버가 되기를 바라고요. 루돌트 정말 극혐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